오늘 약간 특별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카메라 보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많이 안 늘어나는데 왜 그런 거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좀 구독이나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 같은 거 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요? 아 여기. 자, 이것도 다 편집하지 말고 이 부분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귀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녕하세요,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제가 오늘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본 바꾸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 공감하면서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이 대본 바꾸기라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영어 강의를 하러 갔는데, 원래 본업이 영어 강사거든요. 동국대학교다 보니까 스님이 계셨어요.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저쪽에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강의가 마음에 들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에 이 제이라이프스쿨이라는 학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돈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보증금을 내게 되었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막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구멍 직접 뚫고 저희가 다 밤새 인테리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돈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학생 수는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두려운 건 미래였어요. 이렇게 빚내서 했는데 학생들 안 오면 어떡하지? 그대로 나는 빚쟁이가 되는 것인가?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등등 이제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비구니 스님이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큰 교실에 학생이 4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정말 절간 같은 그런 조용한 느낌이었는데, 또 하필 비구니 스님이 거기 또 앉아 계셔가지고 정말 고요한 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했었죠. 수업이 끝나고 그 스님이 저한테 탁 오시더니,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되겠죠. 이런 뭔가 멋진 스님 같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 어쩝니까?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하고 제가 할 법한 얘기를 스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2주차 수업을 듣고 나서 또 스님이 멋진 얘기를 해주겠다 했는데, 아이고 선생님 어쩝니까? 참 사람들 많이 와야 될 낀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제가 할 법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8주 수업이었는데 8주 수업이 끝날 때 마지막쯤에는 정말 멋진 얘기를 해주셨더니 끝까지 아이고 선생님 어쩝니까 하면서 중생이 할 법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8주 차에 뭐라고 했냐면, 스님 괜찮습니다. 장사에는 2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장사와 스님이 할 법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스님은 제가 할 법한 얘기를 끝까지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제 책을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을 지혜롭게 해주는 사람이다. 스님은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심으로써 제가 오히려 지혜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모모는 그냥 화가 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끄덕끄덕 경청을 해줬는데, 모모를 만난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고 화가 풀리고 해서 돌아갔다고. 저한테는 그 스님이 모모 같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서로 싸움만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상황일 때 늘 스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를 잠깐 멈추고 스님처럼 제가 할 법한, 상대방이 할 법한 얘기를 해주면은 반대로 그 사람은 제가 할 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입장이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엄마는 일하는 게 안 힘든 줄 알아. 나는 공부하는 게 안 힘든 줄 알아.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너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라고 상대방의 대사를 쳐주는 거죠. 이걸 왜 대본 바꾸기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마치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할 때 연극 대본이 있는데 스님이 제 대본에다가 형광펜을 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법한 얘기를 본인이 치고 저는 대사를 잃었죠. 그랬더니 그 반대편 대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거나 화목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늘 하던 얘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너는 이런 상황이었지라고 해주잖아요. 저 이거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던 얘기잖아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눈물을 또 흘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런 반대 경우도 많이 받아봤고요.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스님이 저한테 주셨던 지혜인 대본 바꾸기를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